오늘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님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 서울시청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근데 그 성폭행을 당한 여성분이 박원순 시장님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성폭행 사건은 직원 간에 일어난 사건이야. 그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그 남자 직원의 재판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박원순 시장의 추행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사실은 여기 박원순 시장이 소환될 필요가 없는 재판에서 박원순 시장의 추행은 사실이다라고 판사가 말하는 이 황당한 상황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판사의 뇌피셜 증거 하나도 없이 그 증언한 여성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박원순 시장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여성분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면서 상담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재판부의 판사께서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이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 양반은 박원순 전 시장한테도 한 게 분명해 뭐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거 자체가 거대한 소설이고 무엇보다 법원이 죽은 자의 명예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딴 거 다 떠나가지고요. 저는 계속 도대체 어떤 증거를 내놨다는 거지? 그러면 검찰이 문자 메시지라도 깠나? 다 뒤져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김재련 측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법원이 고맙게도 우리가 제출한 의무 기록과 상담 기록을 증거로 채택을 해줬다. 그럼 의무 기록과 상담 기록은 뭡니까? 그냥 그 피해 호소인이 그냥 자기가 이런 거 당했다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증거라고 받아들이면서 야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 잠깐만 그럼 그 거짓말이면 그 크로스 체크 해봤어요? 검증해봤어요? 진짜 골 때리는 건 이 재판은 성폭행을 했던 사람이 근데 그것도 뭐 정확하게는 자기는 폭행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치더라도 어쨌든 술 처먹고 여자가 정신이 나가 있는데 호텔방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뭐 대충 합의를 한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더듬고 있던 사람이 자기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 여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그런 증거를 내놔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직접 내놓은 증거가 없어. 전부 신문 기사야. 그러면 이걸 갖다 객관적으로 봐야 될 사람이 특히 재판부에서 제시해라라고 하는 증거가 어떤 거여야 됩니다. 최소한 박원순 시장이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니까 문자 메시지 온 거 있으면 내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문자 메시지 하나도 공개를 안 했다니까? 공개를 안 한 건지 할 게 없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의무 기록을 왜 내냐고 거기다 의무 기록을. 본인이 가서 병원에 치료받으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다. 사실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기나 말하는 태도와 관련돼서 일이 벌어진 다음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의무 기록으로 받으면 괜찮다. 우리 잘 알지만 병원에서 멀쩡하게 입원해서 그 흔히 예전 얘기하던 나이롱 환자들이요. 입원은 하고 있는데 외출하거나 바깥에 있는 것들을 했을 때 보험 관련된 사기를 얘기하듯이 정신과 치료 기록도 얼마든지 직접적인 외상이 아닌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쪽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용해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언급될 이유가 전혀 없는 쪽인데 재판부의 편향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계속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또 다른 그런 사건의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속옷 사진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주장만 있는 거예요. 이 의무 기록에도. 그럼 그 문자 메시지가 있냐? 속옷 사진이 있냐? 거기에 의무 기록 첨부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따로 제출했나? 제출된 것도 없죠. 병원에 상담받을 때 이런 사진 받았어요. 꺼내서 보여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이런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나한테 그 피해 호소인한테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뭐 너는 남자에 잘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거를 증거로 인정해서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했다고 인정해버려. 한 게 틀림없다고 얘기했대.
나 진짜 근데 정말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처음에 김재련한테 상담받았던 게 박원순 시장 때문이 아니라는 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재판을 받았던 남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툭 한마디로 박원순이 나오자 방향이 박원순으로 향해졌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재판에까지 그걸 이용해 먹는다?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이거.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뭘 보고? 그러니까 판사는요 미투하는 사람들과 달리 2차 가해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여기에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잖아요. 근데 이만희한테는 그렇게 증거를 따지고 들었으면서 마이크가 가까이. 이만희한테는 그렇게 증거를 따지고 법령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준비 단계고 여기까지는 본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는 그런 걸 따졌냐는 거지. 이제까지 성폭력 관련된 재판부의 상당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피해자를 편들지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있거나 사진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거나 문자 같은 것도 맥락을 봤을 때 오해받을 수 있게 되면 이것만으로 입증할 수 없다 판이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실 진보평론가들은 노상 여성 피해자들의 편을 들었어요. 이건 그럼요. 우리 법원이 더 깨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더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바로 즉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수용해야 된다고 촉구해 왔는데 이건 그런 기준으로 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이게 이런 거거든. 예측되거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바로 그 피해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변호사 등을 통해서 상담을 하다가 예. 박원순 시장도 뭐 그런 측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들었던 정보는 그거였었거든요. 시장 돌아가셨을 때, 박원순 시장님의 비서였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그런 뭐 어떤 비서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다가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런 성적인 표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사건을 이제 중요한 사건을 성폭행 당한 사실이 아니고 성폭행하고는 전혀 무관한 박원순 시장님을 끌어와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증명하려다 보니 박원순 시장 때문에 그러저러한 이런 증후군들을 많이 겪었다.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사실은 사건의 경중이 바뀌어버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을 무리하게 끌어와서 이 성폭행 사건과 연결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 비서가 결국에는 전혀 관계없는 재판에서 박원순 시장의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가버렸는데 물론 판결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나 김재린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유리한 거면 발췌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기자들 입장에서도. 네. 근데 이 맥락상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이야기랑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이 이 비서한테 했다는 이야기들. 근데 우리 비서는 이 비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4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해온 사람의 행위가 아닌 것들. 말하자면 편지를 정말 애틋하게 쓴다거나 자기 동생 결혼식에 축하 메시지를 써달라고 한다거나 시장님 해외 나갈 때 나를 데리고 달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굴루밍이라고 표현해버려요. 이게 피해자 다음을 강요하는 거잖아요. 피해자는 위력에 의해서 짓눌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온갖 짓들을 다 해서 아부를 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부를 떤 거지 진심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 마음밖에 그 사람 주변에서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추행을 하는 지속적으로 해온 당사자한테 자기 동생 결혼식 축하문을 써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흔히 얘기할 때 그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외국의 선례가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불특정한 이유로 알 수 없는데 자신을 이뻐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추행하는 것들 이거는 확실하게 추행이나 폭행이 됩니다.
근데 본인이 뭔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럴 때는 서영에서도 소파 승진하려고 하냐라고 비난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뭔가 자기가 특정하게 직종을 옮겨달라거나 직군을 올려달 온갖 얘기 나왔던 것이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조성필 부장판사님께서는 이 문제가 됐던 서울시 비서실 직원 정모 씨 이 양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이 충분히 혐의가 있고 그러면서 관련돼서 정모 씨의 성폭행까지 있었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1심이긴 하지만 이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내놓고 이걸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TMI예요. TMI라고. 아니 TMI도 아니고요. 이건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특정했으면 소환해서 뭐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냈는데 그게 굳이 언급돼야 될 거를 판결문에 적었다? 이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려는 사건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이건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모욕 주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슨 판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판결들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SK케미컬 그 애경 무죄 판결 냈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거기서 뭐가 얘기됐습니까? 보세요. 2016년에 환경부가 낸 보고서에 의하면 이 물질들은 독성 물질이라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이전에 낸 보고서들도 해외에서는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게 보고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얼마나 자유로운 판결을 내려주셨냐면 2011년에 이 회사에서 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들이 본 자료는 2011년에 독성이 없다라고 하는 자료만 봤다 이거야. 그 자료를 보고 결론을 내린 그런 경영 결제 행위를 범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야. 참고서 잘못 보고 잘못 나와 있는 거 보고 했어도 오답은 오답인데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사람이 죽던 말던 800명이 죽던 말던 그냥 이 사람이 2011년 보고서밖에 안 봤다.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봤니 CCTV가? 최소한 그렇게 돼도 과실이잖아요. 과실이죠. 근데 진짜 어쩌고 그거는 또 검사 측한테 따져야 돼. 과실 취산이 과실 뭐 이거는 집어넣지도 않았어. 제목으로. 야, 진짜 놀라운데? 요즘에 나오는 재판 판결 결과들이 다 사법부 니들은 제대로 아직 뜨거운 맛을 안 봤구나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SK 회장님께는 우리는 잘 보여야 됩니다. 자, 영전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판사를 그만두고 나갈 때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판결을 내고. SK 미전실이 생겼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만희 판결 낸 거 보세요. 이만희한테는 대놓고 아예 교회 여러분 방역당국을 공격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내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방역 역학조사가 아니고 역학조사 준비된 게니까 얼마든지 거부해도 돼요. 증거도 인멸하시고 명단도 주지 마시고 어디에서 그 감염이 됐는지 장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교시를 내려. 이건 뭐 그냥 정권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판결 하는 것 자체가. 거기다가 지금 이 판결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까지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또 준비를 돼 있어. 기레기들 다 준비가 돼 있어. 판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도 않고 앞에 딱 판결문 대충 이렇게 하면 밖에 나와서 담배 피고 이러는 인간들이 다 이 부분을 다 받아 적었어 또. 성추행이 인정된다. 나 미치겠다 진짜. 누가 자료를 돌리지 않으면 이러지 않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할 때 병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성폭력 사건이 있고 나서 병원을 다니면서 예를 들면 그 상담하는 내용 중에 이제 성적인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면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명백하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예전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하다못해 뭐 이런 식의 주고 갔다는 말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내놔요. 이런 것들을 갖고 그건 있을 수 없다잖아요. 내가 그러면 무릎 꿇고 사과할게. 우리 피해자께. 나는 내가 여태껏 걸어온 그런 삶에서 늘 피해자 중심주의였고 피해자 편이었단 말이야. 무릎 꿇고 사과할게. 공약을 할게. 문자 메시지라도 보여줘요. 사진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지나간 이야기는 하나도 증거가 없는데 박원순 시장님한테도 성추행 비슷한 걸 말로 이런 걸 당했다라고 그게
성폭력 사건 이후에 정신과 상담 기록이 남아 있으면 그게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한 것을 인정한다라는 재판 판결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건지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식에 맞는 건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설사 이게 재판 내용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바깥에 새서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일부러라도 빼야 되는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판사가 아니게 되면 그리고 확실한 물증도 없는데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걸 알면서 이러고 집어넣는 거 이건 명백한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 맞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판사들이 총궐기했습니까? 예. 뭐 공수처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 한번 써먹겠다는 거예요. 하나 확실한 거는 공수처가 나오고 난 다음에 판결이 변한 것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오고 뒤집을 수 없는 쪽에 관련돼서는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보는 재판부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놔둬야 될지 정말 어이없고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숨이. 지들은 판결 가지고 지네들 자리 만들고 해외 연수 가는 거 갖고 그 거래한 새끼들이 그런 작자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범죄 아닙니까? 니들이나 니들 동료가 한 그런 짓들은 그냥 이해가 되는 짓입니까? 응? 요즘 드라마 허쉬를 보는 것 같아. 야, 우리가 그랬던 거는 시장 구조가 이렇게 하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먹고 살아야지. 밥이 팬보다 강하잖아. 누가 너님들 변명하랍니까? 판결문으로? 근데 변명을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건 좋아. 이거는 완전히 지네들이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전권을 받은 것처럼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그 비어있는 부분을 마음대로 지네들의 해석으로 채우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행보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선거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선거 개입이죠. 재판을 받아보면 그 얼마나 공정함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판사나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경우는 분노하게 되는데 판사로 있었던 사람들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경원이 뭐 했었죠? 판사. 그리고 지금 열심히 주호영. 활동하고 계신 원내대표 주호영도 판사. 그런 판사에서 저나 성수영 같은 사람이 재판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경악스러운 판사 한 명 있어요. 누구? 이정열. 지금 지금 국가수사본부장에 공모했죠. 공모를 하셨답니다. 그 아까 성수형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김재림 변호사가 한 말이 나중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를 한번 보세요. 성폭력 사건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 주장에 일침을 내려줬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재판받은 피고인은 두 사람밖에 없었던 부분에 있어갖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 피해 입었어요 하면 재판부가 다 받아들여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심지어 트라우마까지도. 그러면 이거를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싶긴 합니다만 진짜 꽃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꽃뱀이 아니라 일반 사람하고 관계를 하다 헤어져도 차였어 뭐 하고 얘기하면서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혹여라도 뭐 악수하는 거 이상의 행위를 하게 되면 관계 합의서를 쓰고 하지 않으면 언제고 덤태기가 되거나 가장 심한 경우는 2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배우 활동이 중지된 사람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지금 와서 아니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게 누군가의 그냥 진술 혹은 거기서 그 사람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내용만으로 된다는 거. 이걸 또 재판부가 인용해서 재판부야말로 박원순 시장의 명예에 이들 표현으로 2차 가해가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어요.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보상이 불가능. 죽은 사람은 그냥 짓 이기는 거예요. 가족들 살아남아 있고 아직도 그런데 이 누가 세상을 위해서 이 나가서는 박원순 시장님 입장에서 저는 이 진짜 오래 깊이 많이 여러 가지 온갖 소스 동원해서 이것만큼 들여다본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내렸던 추론은 평생 자신이 노력해 왔었던 사회봉사나 사회를 위한 발전 중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에요. 오직하면 뇌 우동사리밖에 없다고 하지만 저쪽 당에선 대놓고 공식적으로 대변인이라는 자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뀌어가면서 재판 출석해라라고 박원순 아들을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씨는 늘 웃으셨지 억울하다는 얘기 대놓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거 언급하는 순간 또다시 논란거리가 되니까. 근데 자신만큼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온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성추행 피해자를 몰리면 인생 뭐 있다고 그걸 살겠어요. 네. 저기요. 진짜 이런 판결들, 이런 수사들을 검찰이 하고 이런 판결들을 판사들이 내리는 거는 대놓고 자기네들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앞으로 니들 이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냐면 독재자한테 싸우지도 말고 옆에서 애들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백골단의 군봉에 대가리가 깨지고 물고문을 당해서 죽어가더라도 니들이 할 공부나 열심히 해가지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판검사 되라. 그리고 하고 그러고 싶은 살고 대로 옆에서 니들이 약자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짓밟아가지고 걔네들을 짓밟고 걔네들 사건을 덮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니들의 정적이 될 만한 애들은 전부 공격을 해가지고 죽여서 명성을 얻어라.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경원에게는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박원순은 이렇게 죽여요. 세상에 우리 전체 공동체를 좀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온 사람은 누굽니까? 나경원입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소리하는데 이 사건만큼은 그리고 이 판결문에 나왔던 이런 작태는 야비한 작태. 사법부가 정치 개혁하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고인의 명예를 집어 훼손하고 있는 거 이건 사법부의 판단을 절대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피고인이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 여기에 대한 논리 같은 건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 때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성폭력 사건 이후에 정신과 상담 기록인 거예요. 이거 거기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박원순 시장한테도 뭐 이런 식의 어떤 말에 의한 또는 뭐 문자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법원이 받아들여준 거거든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어떤 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문서화 시키지 않는 한 전혀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들은 어떠냐면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회사도 쉬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치료받으러 바로 그 다음날 나간다는 거 그것도 어이가 없는 쪽인데다가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도 2차 가해라서 변호 측에서 결과가 나왔고 사법 판단 존중한다고 끝내야지 그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의 일부를 이렇게 나가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증거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을 성폭행한 건 확실하게 인정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폭력,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인정한 그런 재판이 아닌가 일단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아무튼 진짜 재판 판사들 왜 이렇습니까? 법이 상식을 넘어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니들은 판결하지 말고 니들은 그냥 재판을 진행만 해. 좋잖아. 배심원주로 갑시다. 진짜. 배심원주로 가야지. 네. 니들한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진짜 위험천만해서 이제 용인할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